다음 내용, 북한발 소식입니다. 금강산 관광사업, 남북 간 화해협력의 상징처럼 돼 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을 방문했습니다. 이 사업 맹비난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여러 말을 했는데 먼저 보면은요.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남측 시설들을 남측과 합의해서 싹 드러내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안 의원님. 네. 김 위원장이 지금 이 시기에 금강산을 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쭉 한번 금강산 시설들을 둘러봤을 텐데 이게 이제 우리 현대 아산에서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시설들 다 네. 호텔하고요.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에 간 것 또 다 드러내라라고 한 것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김정은의 눈에는 안 찼을 겁니다. 김정은이 지금 원산의 갈마 지역, 마식령이라는 대규모 관광단지를 만들고 있어요. 관광이 상당히 신경 쓰고 사이즈가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사이즈권의 건물들은 일단 사이즈가 큽니다. 굉장히 커요. 게다가 갈마 지역이라든지 마식령 지역에 있는 호텔들은 굉장히 큰 국제 규모의 관광 리조트 단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금강산은 작습니다. 게다가 현대아산이나 우리 정부에서 금강산에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남북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건물들이 단층 건물들이 많습니다. 보기에는 자기가 보기에는 게다가 스위스에서 유학 생활을 했던 김정은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양이 안 찼을 거예요. 게다가 이제 본인은 뭐 굉장히 미적 감각이 뛰어난다고 보는 것 같아요. 뭐 민족적, 건축학적 미도 없다, 민족성이 없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자 이게 뭐 앞으로 이제 대화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만은 남쪽에다 맡겨놓으니까 이 모양밖에 안 됐다. 우리가 나섰으면은 왜 남쪽에 다 맡겨놨느냐. 그래서 선대 이야기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앞으로 내 치적상. 근데 김정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스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관광 산업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외국 관광객 유치하려고 그래요. 원산 갈마단지라든지 마식령 단지도 그런 일환입니다. 그래서 원산과 금강산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 개 규모 대단히 국제 관광단지 만들려고 해요. 묻겠다. 그렇다면 이건 양이 안 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 개발을 자기의 치적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부수고 새로 만들겠다. 그 큰 틀에서의 본인의 장기 계획, 그다음에 본인의 미적 감각 다 맞물린 저는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제 정치적인 의미는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남북의 공유물처럼 금강산 관광이요. 남북 관계의 상징처럼 돼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인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남북 관계의 상징처럼 돼 있는 게 사실은 김정일 위원장하고 아버지 때죠. 현대그룹하고 뭐 대표적인 남북 경협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아버지에 대한 어떤 비판까지 감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아까 안 의원님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만 이거 우리가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로도 좀 들리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글쎄요, 뭐 아버지에 대한 비판이 주요한 측면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뭐 사회주의권의 역사를 볼 때 전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차별화를 통해서 그 다음 정권을 개척해가고 그런 케이스가 있죠. 근데 지금 북한의 뭐 수령 체제라든가 또 선대 유훈을 중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봐서는 그것이 주요한 초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안 의원님하고 저도 똑같이 이렇게 동의하는 부분은 미적인 측면에서 마음에 안 들었을 것이다 하는 거는 저는 동의해요. 이게 뭐 10년 동안 닫혀 있고 그 전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폐허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했느냐, 그리고 이게 진짜 싹 드러내겠다는 거에 지금 초점이 있는 것이냐, 그래서 싹 드러내고 내가 하겠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냐 생각해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 타고 백두산 갔다 온 다음에 지금 거기서 내가 진짜 고민해서 이제 뭔가 새롭게 뭔가 결단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미국에 대해서든 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든 뭔가 다른 메시지를 던질 것을 예고한 후에 지금 던진 최초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군사적인 어떤 도발로 비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독특하게도 금강산을 지금 찍은 거거든요. 저는 저게 사실은 금강산 개성공단 이거는 상황이 되면 정상화하자라고 과거에 우리가 남북 간에 합의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거를 진짜 빨리 좀 풀고 싶다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고민 엄청나게 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도 정말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독자 노선과 자력 경쟁을 감수하고 가겠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고 금강산이 따지고 보면은 미국의 어떤 제재라든가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또 그걸 기대해 왔던 것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진도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또 금강산이라도 먼저 하자고 얘기하기엔 좀 자존심 상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을 철거라는 방식으로 저는 독특한 카드로 제시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참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저대로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남과의 합의를 거쳐서 철거해라. 네. 라고 얘기한 것은 한편으로 보면 물론 우리가 50년 독점권을 주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계속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안 되면 우리가 언제까지 그거를 존중해야 하나 또는 이대로 가면 근본적으로는 그런 남측 기업의 독점권이 있지만 그러나 이건 결국 우리 땅 안에서 있는 일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미국과 남측이 협조 안 하면 우리도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수를 통해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철거 이슈를 제기해서 네. 합의를 하라 하면은 그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논의가 만약에 되면 네. 그 자체의 과정 속에서 이것이 오래됐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손을 봐야 된다. 네. 이것이 굳이 따지고 보면 꼭 미국이 손댈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다음에 당장 정상화는 안 되더라도 철거 또는 뭔가 좀 손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자체로 남북의 어떤 새로운 접점이 생길 수 있는 것이어서 꽤 복잡하게 다목적 카드로 던져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측면이 좀 강조가 된 거 아닌가 오히려 숨어 있지만 남측과 물론 합의하라는 게 것이 안 되면 그냥 가겠다라는 것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남측과 합의하라는 부분 이 부분에 그래서 좀 이제 방점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 네. 현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의 표시입니다. 쭉 기본적으로는요. 해왔습니다, 이제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네. 이거지요. 현재 이제 유엔 제재에서 벌크 캐시 대량의 현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네. 단 관광은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금강산관을 제기하면 벌크 캐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측에서는 이런 우리의 상황도 무시하면서 야, 당신들 미국과 설득해 와. 그래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라고 욕을 해왔는데 우리 정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대외에 노출된 경제 시스템입니다. 미국이 제재받으면 경제가 무너집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이제 밀어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무시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렇다면 우리라도 시작하겠다.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이 직접 거기에 있는 현대 아산이 약 9,500억을 투자했습니다. 네. 그걸 해소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 현금을 돌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북한이 남측 관광객을 개별적으로 받겠다. 우리가 개발한 다음에 받겠다. 언제든 환영한다. 환영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난 네. 거기 의도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그래 갈 사람들 다 우리 열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북한 방문을 허락한다고 했을 때 대량의 관광객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국내에서 엄청난 또 갈등이 벌어질 겁니다. 왜 북한에 현금 갖다 주는 그런 것을 허용하냐 말고 또 하나의 갈등의 소지가 있고 김정은도 알 겁니다. 이 단계까지 저는 내년 봄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세 번째는 이제 이 부분이 노동신문에 실린 겁니다. 방송도 아니에요. 방송은 솔직히 북한은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 방송 다시 못 봅니다. 날아가 버리면 끝이에요. 우리는 뭐 계속 볼 수 있지만은 노동신문에 실렸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선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된 판단. 북한에서 김일성과 김정은은 신입니다. 신에 대한 어떤 도전을 한 거예요. 문자로. 다시 말하면 본인이 정권 장악을 확실히 했다는 자신감입니다. 주민들한테 보여준 겁니다. 자, 선대 잘못한 거 나 고칠 수 있어. 대내적인 메시지가 메시지 있다. 굉장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확실히 권력 기반을 장을 했다는 걸 보여주면서 국민들한테도 야, 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남한 정부에다가는 보면은 야, 당신들하고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 더 이상. 그래서 이제 가장 이번 오늘 김정은의 발언으로 쇼크 받으실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실 남북관계 개선의 시발점이자 상징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북한에서 금강산 관광 이제 너네들하고 안 해. 끝내. 쪽 내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대통령, 청와대에 굉장히 복잡한 신경이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선대에 대한 비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측면은 그 측면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으로서 남측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내용의 비판은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남측과 합의를 통해서 또는 금강산 개성공단 사업이 이 남북 간의 합의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재개되지 않으면 그냥 고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의지를 강하게 했다는데 저는 더 주요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북이 다시 이렇게 뭐 개발을 해가지고 남측의 관광객들을 불러온다. 그건 뭐 내년에 있을 일은 아니고 꽤 오래 있을 이야기인데 언제 근데 그게 될 얘기겠어요. 남한 그리고- 내부를 좀 분열시키는 그리고 소지가 되는 그거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해서 당장 사람들이 가겠다는 것 때문에 뭐 분열이 될 상황이 있을 것도 아니고 또 현실적으로 그 현대와의 그런 어떤 독점 계약을 상황이 변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파기하게 되면 어디서 해외에서 자본이 들어가겠으며 신뢰의 문제가 사실은 이게 얼마나 진도가 나가겠어요. 별 실현성이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갑갑한 얘기죠. 그러니까 갑갑하기 때문에 한편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볼 때 미국도 셈법이 뭐 특별히 안 나오는 것 같고 남도 상황이 좋아지면 이걸 푼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면 영 안 되면 그렇게라도 가야지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자기네 나름의 생각은 깔고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런 계약을 파기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자기 나름의 논리적인 밑자락을 까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리스크를- 더 주요하게는 마지막으로 한번 이 금강산 사업에 대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걸 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갖는 자존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거 카드를 던짐으로써 다시 한번 압박을 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이 요 국면 단기적으로는 현실적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측면이 있다고 보지만 양수협정의 측면이 다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신뢰의 문제인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개성공단에서 폐쇄된 다음에 개성공단의 기계들을 남포공단으로 가지고 가서 주인 허락도 받지 않고 돌렸다가 들통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과연 어떤 개성공단의 금강산 관광단지에 있는 건물도 어떻게 할지는 참 미지수입니다. 북한에 대한 신뢰 문제겠죠. 남한에 대해서 선을 긋는 발언이냐 아니면은 제한적이지만 손을 내미는 행위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각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정치와호장용 김민석, 안영환 두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